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 닫는 이커머스 업체들, 오레이즈는? 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요, 이커머스 업체들이, 특히 소형 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팀F 사건 이전에도 있었고요, 팀F 사건 이후에도 있습니다. 보면은 가장 최근에 바보사랑이 먼저 문을 닫았죠. 팀F 사건 전입니다. 6월 30일 날 폐업을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판매자들한테 정상금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알레츠, 가전과 가구를 팔았던 이 플랫폼이었는데 8월 31일 날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를 띄웠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전 직원한테 권고사직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커머스 업체들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알레츠도 판매자들의 정상금을 아직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1300K, 사자몰, 이 업체들도요 9월 30일 날 서비스 종료를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공지를 했고요. 다행히도 1300K랑 사자몰 같은 경우는 판매자들 정산을 해주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1300K 같은 경우는 어떤 대기업에 좀 속해 있는 계열사이기도 하고요. 사자몰 같은 경우도 이 업 말고 다른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들 정산금은 문제없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바보사랑과 알레츠죠. 최근에는 이 알레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 때문에 판매자나 소비자나 피해가 정말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을 잘 모르는 그런 플랫폼들일 겁니다. 소형 업체들이라는 거죠. 이런 업체들부터 먼저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이커머스 플랫폼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이제 팀F 사건 이후로 달라졌죠. 그래서 이 이커머스 플랫폼들한테 투자를 해줬던 투자사들이 돈을 이제 안 풀죠. 지갑을 닫았죠. 이커머스 플랫폼 이제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판매자나 소비자도요, 소형 이커머스 플랫폼들에서 사거나 팔려고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형 업체들부터 망가지는 거죠. 자, 그러면 소형 업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중형 업체라고 하기도 애매한 오레이즈는 어떨까요? 오레이즈는 잘 나가고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오레이즈라는 업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직 그 컬리나 오늘의 집처럼 중형 업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오레이즈는 중국 핀더더라는 업체를 벤치마킹한 이 초저가를 표방한 그런 공동구매 플랫폼이에요. 어플에서만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오레이즈는 2021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초저가 이런 걸 표방을 할 때 사람들이 뭐 잘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양파를 어떤 보상으로 주는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마케팅을 되게 잘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합니다. 근데 그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아직 중형업체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성장했지만요, 이 오레이즈는요 검색 기반이 아닌 탐색 기반을 위주로 합니다. 탐색 기반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할 때 그 제품 검색어를 쳐서 그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자가 처음 예전에 구매했던 이력들을 보면서 이 소비자는 어떤 걸 좋아할 거야 하면서 쫙 띄워주는 거죠, 제품들을. 그래서 거기서 구매를 많이 하게 하는, 그리고 싸니까 한번 구매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플랫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레이즈 판매 수수료는 정말 쌉니다. 3.85% 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에 PG 수수료가 약 3% 정도니까 사실 오레이즈가 가져가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처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오레이즈 이거 가지고 이익 남길 수 있겠어?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본인들이 광고나 이런 것들로 이익을 내겠다라고 해서 지금 광고 같은 걸로 매출을 내고 있지만, 어쨌든 이 수수료는 상당히 지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가성비 있고 평이 좋은 상품이 화면에 자주 노출돼요. 아까 그 디스커버리 기반, 이 탐색 기반의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오레이즈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보상형 게임 같은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정말 곳곳에 많이 넣습니다. 이 올팜이라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플랫폼들에서도 벤치마킹하면서 따라갔었던 이 올팜이라는 이 보상형 미니게임이 있고요. 뭐 로또를 따라한 올또, 뭐 웹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 오레이즈는 사용자들을 오레이즈에 오랫동안 체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체류하면서 이렇게 광고도 보고 보상도 우리가 줄 테니까 제품 구매해,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오레이즈 메인 화면을 들어가면요, 이렇게 양파 게임, 올팜, 오러크, 올도, 뭐 올툰, 이게 웹툰이고요. 뭐 두뇌 훈련 게임, 그 쇼드라마, 쇼폼 같은 거, 이런 것들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정말 잔뜩 넣어놨어요. 이게 이커머스 회사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많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어쨌든 이런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처음 한국에 도입하면서, 물론 오레이즈가 개발한 건 아닙니다. 처음 그 중국 핀더더 회사 거를 따라한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국에는 되게 신선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작년에 600억을 투자를 받습니다. 총 받은 투자 금액은 850억인데 이 작년 6월 달에 600억 투자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작년 6월 달이요, 이 투자 시장이 완전 위축됐을 때입니다. 우선은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오고, 그리고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투자 시장 완전 위축돼 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못 받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올 때였는데, 이때 6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받습니다. 그만큼 이 오레이즈의 성장성이 높았다라는 거고, 그 투자자들한테 보여주는 수치들이 좋았다라는 거겠죠. 이 오레이즈의 실적을 좀 갖고 와 봤는데요, 이 오레이즈를 운영하는 회사가 레브잇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요 지금 매출액 보세요. 2021년도에는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연도 22년도에 36억, 그리고 23년도 작년에는요 매출이 무려 280억이에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 많이 이런 거 보셨겠지만 적자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첫 해에는 4억이었는데요, 적자가, 영업 적자가. 그 다음에는 140억 적자. 그리고 작년에는요 300억 적자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국식 계산으로 해보면요, 우리가 600억을 작년 6월달에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고, 그리고 또 올해 이제 지금 8월이잖아요. 그러니까 8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대로 그냥 300억을 좀 썼다라고 해봅시다. 300억을 썼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은 약 300억, 2, 300억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어쨌든 이 돈으로 나머지를 버틸 수 있을 만큼 올해 실적이 개선됐을까? 근데 그거는 사실 그러긴 쉽지 않죠. 자, 그러면 그만큼 예전처럼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서 투자자들한테 이제 그 다음 투자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냐, 1000억대가 넘는 그런 투자를 또 추가로 받으면서 성장 동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요걸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레이즈 실적이요, 이제 옛날 같지 않다. 이 고유 방문자 수를 보세요. 고유 방문자 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2024년 1월 요때를 기점으로 요게 방문자 수가 내려가요. 성장하는 회사에서 추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 회사에선 이건 정말 안 좋은 신호죠. 그리고 방문자 수뿐만이 아니고요, 이 거래 건수도 23년 말, 24년 초에 피크를 찍고 점점 내려가는 모양새를 보여요. 그러니까 방문자 수나 사람들이 소비하는 어떤 그런 소비 건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600억을 투자를 받았지만 올해도 위험한데, 올해도 투자를 받기엔 조금 작년보다 쉽지 않아 보이는,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땐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오레이즈는 초저가를 표방하잖아요. 물론 카테고리가 식품이 강세긴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그러니까 이 오레이즈 초저가 경쟁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작년에 크게 생겨났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여기가 초저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생활용품이나 이런 뭐 생필품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도 많이 사고요. 그리고 식품을 그나마 알리와 테무가 취급을 안 했었는데,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는 K베뉴라는 한국가를 열어가지고 한국 식품들을 막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레이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정말 빠르게 성장을 했었는데 아직은 중형으로 넘어가진 못했고 아직 소형으로 남아있죠. 뭐 오늘의 집이나 컬리 정도의 그런 매출 규모라든지 거래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진 못하잖아요. 오늘의 집, 컬리처럼 중형으로 넘어갈 그 타이밍에 TMF 사태가 터지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레이즈가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작년에 23년 6월에 오레이즈가 600억 투자 받기 전에 오레이즈 위험합니다, 지금 투자 시장이 얼어붙어가지고 투자 못 받으면 오레이즈
더 이렇게 올라가야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지금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현금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추가 투자를 받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했는데 추가 투자 600을 딱 받았거든요. 그것처럼 또다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다르게 큰 추가 투자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받길 바랍니다. 저는 오레이즈 같은 회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판매자들이 좀 더 판매할 루트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레이즈는 약간 지금은 좀 어떻게 샌드위치처럼 낀 느낌입니다. 초저가, 알리와 테무와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쿠팡, 그리고 컬리, 오아시스, 식품의 강세인 그런 회사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이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레이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오늘은요, 제가 오레이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군의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